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건 시간입니다. 오늘은 음식물에 의해서 기도가 폐쇄됐을 때 할 수 있는 응급처치인 하임리히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배울 내용은요. 기도 폐쇄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 알아보고 기도 폐쇄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예방법과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임리법이라는 걸 배우기 전에 먼저 기도 폐쇄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좋겠죠. 기도 폐쇄라는 것은 우리 몸에는 기도와 식도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도는 우리가 호흡을 할 때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고요. 식도는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 음식물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후두개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는 이렇게 빳빳하게 위를 쳐다보면서 서 있다가 음식물이 내려오게 되면 아래로 내려가서 기도를 막아주고 식도를 열리게 해서 음식물이 안전하게 식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을 후두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봤던 거와 달리 이 후두개라는 곳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서 있을 경우에는요, 기도가 닫히지 못해서 이 음식물이 식도가 아닌 기도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가 음식물에 의해서 막혀서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이 기도 폐쇄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기도 폐쇄의 상황을 유발하는 원인에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눕거나 걷거나 뛰면서 음식을 먹을 경우. 두 번째는 식사 중인 친구를 깜짝 놀라게 했을 경우. 세 번째, 이런 경우 많죠. 음식물을 던져서 입으로 받아먹는 행동을 할 경우에도 잘못하면 음식물이 그대로 기도로 들어가서 기도 폐쇄 유발을 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할 경우에도 기도 폐쇄가 발생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도가 폐쇄됐을 때 우리 몸에서 보일 수 있는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기도 폐쇄는 완전히 기도가 폐쇄됐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기도가 폐쇄됐는지 이 두 가지 경우를 나뉘게 됩니다. 자, 일단 부분적으로 기도가 폐쇄됐을 경우에 의식은 온전해요. 그래서 질문을 했을 때 울거나 말로 반응을 할 수 있지만 완전히 기도가 폐쇄됐을 경우에는 의식이 점점점 없어지거나 아니면 완전히 의식을 잃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호흡 부분에서는 부분 기도 폐쇄는 호흡을 약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호흡이 아닌 쌕쌕거리는 이런 거친 호흡을 보이게 되고요. 완전 기도 폐쇄에서는 호흡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면 이런 대표적인 증상인 초킹 사인이라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 초킹 사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목을 감싸쥐고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을 이 초킹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침은 부분 기도 폐쇄는 거친 기침을 하게 되고요. 완전 기도 폐쇄에서는 기침을 하지 못하거나 하더라도 기침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부색은요. 부분 기도 폐쇄는 창백해요. 얼굴이 허해지는 이런 창백한 모습을 보이지만 완전히 기도가 폐쇄됐을 경우에는 이 창백함을 넘어서 얼굴이 퍼렇게 변하는 청색증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물이 목에 걸렸을 때 여러분은 등을 두드리거나 물이나 음식물을 먹이거나 아니면 걷게 하거나 뛰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동들은 이물질, 그러니까 음식물을 더 밑으로 내려가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이제부터 배우게 되는 하임리히법을 활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목에 이물질이 걸렸을 때, 즉 기도가 폐쇄됐을 때 할 수 있는 응급처치인 하임리법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목에 이물질이 걸린 환자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 환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얼굴이 퍼렇게 변하고
목을 감싸주면서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 환자를 발견하면 아, 목에 뭐가 걸렸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환자한테 물어봅니다. 목에 뭐가 걸렸나요? 라고 물어보고 환자가 고개를 끄덕이게 되면 119에 신고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119의 신고까지 끝나게 되면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환자한테 다시 물어보세요. 기침할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봐서 환자가 기침할 수 있겠다 라고 대답을 하면 강하게 큰 기침을 한 5번 정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이 기침을 유도하는 이유는 큰 기침을 하다 보면 환자가 자발적으로 음식물을 입 밖으로 내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침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환자가 기침 못하겠어요 라고 고개를 흔들면 그때는 이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바로 하임리법인 복부 밀어내기를 실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환자한테 기침을 시켰는데 음식물을 내뱉어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환자가 기침 자체를 못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복부 밀어내기를 바로 실시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걸어둔 링크된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자, 복부 밀어내기를 할 때는 환자 등 뒤에 서서 겨드랑이 밑으로 자기 팔을 넣어가지고 환자를 이렇게 감싸 안는 게 가장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그래서 환자를 등 뒤에서 감싸 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압박 위치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압박 위치는 명치와 배꼽의 중간입니다. 그래서 명치와 배꼽의 중간, 이 부위가 압박 부위가 되겠습니다. 압박 위치를 잘 찾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압박 부위에 이제 손을 대는 거예요. 한쪽 손을 주먹 쥐어서 대고 그 위로 나머지 한 손으로 주먹을 감싸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압박 위치에 손을 대고 그냥 누르는 것이 아니고 강하게 위쪽으로 밀쳐 올려야 됩니다. 심폐소생술처럼 그냥 압박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밀쳐 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밀쳐 올리냐면 환자가 이물질을 뱉어내거나 또는 119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이 밀쳐 올리기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환자가 하임리히법을 시작하기도 전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거나 아니면 하임리히법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경우에는 하던 하임리히법을 멈추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우선입니다. 일단 환자를 살리고 나서 이물질을 뱉어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환자를 조심히 땅에 눕혀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심폐소생술을 환자가 이물질을 뱉어내거나 또는 119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복부 비만 환자나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임리법을 실시를 해야 될까요? 복부 비만 환자의 경우에는 똑같은 수준으로 압박을 해도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 임산부 같은 경우에 배를 눌러버리면 태아가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경우에는 복부 압박법이 아닌 흉부를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 즉 복부 압박법에서는 앞에서 배운 것과 같이 명치와 배꼽 사이 이 부분을 누르게 됐죠. 근데 흉부 압박법에서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양쪽 유두를 잇는 선, 그러니까 양쪽 젖꼭지를 잇는 선의 중앙에 손을 대고 강하게 밀쳐 올리게 되는데 이처럼 복부를 누르는 게 아니고요. 가슴을 눌러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흉부 압박법은 복부 비만 환자와 임산부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본인이 집에 혼자 있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본인이 혼자 집에 있을 때 이물질에 의해서 기도가 폐쇄됐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제 혼자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의식이 있다면 119에 신고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119가 오기 전까지 복부 밀어내기를 실시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배웠던 방법과 같이 명치와 배꼽 가운데 이 압박 위치에 손을 두고 5회 정도 압박을 실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허리 높이 정도 되는 물체를 찾아요. 뭐 예를 들면 의자나 싱크대, 난간 이런 허리 높이 정도 되는 물체를 찾아서 물체 위로 몸을 이렇게 굽힙니다. 그 다음에 양손은 아까 그 압박하는 그 위치에 계속 놓고 체중을 이용해서 강하게 밀쳐 올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하게 본인이 기침을 할 수 있다면 강하게 기침을 해서 이물질을 뱉어내려는 시도를 하고요. 계속 이 세 가지를 119가 올 때까지 또는 본인이 음식물을 뱉어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이 배우셨다시피 하임리법은 어렵지 않고 굉장히 간단한 응급처치입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 닥쳤을 때 여러분이 당황해서 실전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정확한 자세와 그리고 압박 위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 시간에 잘 익혀놓고 대면 수업 때 선생님이 한 번 더 정확한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끝내기 앞서서 지금 코로나가 또 대유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손 잘 씻고 마스크 무조건 잘 착용하시고 그 다음에 아침마다 자가진단 제발 잊지 말고 자가진단 꼭 실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일 시에는 집에 있지 마시고 또 일반 병원보다는 보건소에 문의를 하시고 또 선별진료소 방문해서 그쪽 조치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빼먹는 학생들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이 자가격리 통지를 받거나 아니면 진단검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꼭 담임선생님한테 알려서 학교에서도 여러분의 상황을 잘 알 수 있도록, 알고 있을 수 있도록 꼭 학교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